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전제왕권의 전성기를 이룩한 아버지 성덕왕의 공을 기리고자 경덕왕이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즉 용비어천가와 비슷한 목적이다. 종의 신 명문 1037자에는 한림랑 김필중이 왕명을 받들어 지었다고 시작해서 제작 시기, 제작 동기, 범종의 의미, 종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 8명의 이름과 관직, 기술자 4명의 직책과 이름을 설명하고 성덕대왕의 덕은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었고 어진 사람을 발탁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태평 성대를 열었다고 성덕대왕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글씨는 대나마 한 단이 쓰고 시명은 김백환이 지었으며 감독관은 대각관 김옹과 각관 김양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종이 왕성되기 이전에 경덕왕은 세상을 떠났고 결국 경덕왕의 아들 즉 성덕왕의 손자인 해공왕이 제하던 771년에야 주조를 끝마쳤다. 그리하여 현재의 경주 세무서 자리에 있었던 성덕대왕의 멸목을 빌기 위해 세운 사찰 봉덕사에 걸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성덕대왕 신종 표면에 새겨진 명문덕에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서 절의 범종이나 불상을 떼어 녹여버리고 동진이나 하포를 제장하곤 했는데 봉덕사의 성덕대왕 신종도 녹여 없애버리자는 여론이 있었으나 세종이 제6년에 따로 지시해서 막았다. 봉덕사는 이후 조선시대에 북천에 큰 홍수가 나면서 절은 없어지고 종은 조선시대 한동안 빈 들판 풀 속에 덩그러니 있었다. 신정동국여지 성남에 따르면 1460년 영묘사터에 옮겨서 걸었다가 이후 1506년에 경주 업성 남문 밖 봉황대 밑에 종각을 짓고 거기에 걸어서 성문에 열고 닫는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했다. 현대에는 1915년 옛 경주 박물관 자리로 옮긴 후 경주 고적 보존회를 거쳐 1975년에 새로 지은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겼다. 당시 이 거대한 종을 옮기는데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종을 트레일러에 실으니 무게는 50톤이 넘어서 최단 거리인 월성로를 통과하면 중간에 있는 작은 다리가 50톤을 건디지 못하였다. 그래서 경주 시내를 관통해서 멀리 있는 다리를 타야 했는데 그러면 트레일러에 실린 종의 높이가 6m가 넘어서 경주 시내 전기줄이 모두 걸리는 것이었다. 결국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공들이 다수 동원되어 에밀레 종을 실은 트레일러가 지나갈 때마다 전기줄을 끊어주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어주는 식으로 했고 성덕대왕 신종이 경주 시내를 지나가는 동안 10만 시민들이 종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천천히 가는 트레일러를 따라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러분들은 국립경주박물관의 대표적인 소장품을 하나만 꼽으라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신라의 미술하고 불리우는 얼굴무늬 수막사에 더불어 성덕대왕 신종이를 꼽으시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성덕대왕 신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771년에 만들어진 성덕대왕 신종은 에밀레 종이라고도 불리며 통일신라 시대와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입니다. 에밀레 종은 그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이름 붙여졌는데 종의 주조가 계속해서 실패해서 아이를 공양하자 종이 완성되었는데 종의 소리가 부모를 찾는 아이의 소리와 같아 에밀레 종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널리 알려진 종의 기원과는 다르게 이러한 전설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며 경주의 다양한 내용을 실은 조선 후기의 서적인 동경작기에도 해당 내용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종 성분을 조사했을 때 인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아기를 공양했다는 종의 탄생설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가 주된 설입니다. 이러한 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일제감정기 때 만들어졌다는 견해와 중국 혹은 일본에서 어린아이를 희생시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고서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전해졌다는 견해, 종의 엄청난 규모로 인해 이러한 종을 조성하는 데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견해 등이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종신의 가장 위쪽에 있는 부분에는 용류가 배치되어 있으며 용류는
포레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신의 모습을 보기 전에 상대와 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종신을 기준으로 위쪽에 둘러진 띠를 상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띠를 하대라고 합니다. 상대의 경우 아래쪽 단만 연주문을 장식하고 위쪽 단은 장식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의 가운데 부분에는 모란 당초문을 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대의 경우 위와 같이 아래 부분을 연주문으로 장식하고 있고 가운데에는 당초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대의 경우 상대처럼 일자가 아닌 총 8번의 굴곡을 주고 있는데 굴곡 사이사이에 8개의 연고문을 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하대는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굴곡진 모습이 일자형 하대를 가진 다른 종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종신에는 총 1037자의 글씨가 써져 있는데 경덕당이 부왕이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12만 건의 동을 들여 제작했다는 내용,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종의 이름, 조성 시기, 종을 조성한 사람 등 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문은 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의 재반 사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닙니다. 종신에는 명문과 더불어 부두상이 새겨져 있는데 병학로를 들고 있는 공행자의 상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신에는 악기를 들고 있는 주옥 천인상 혹은 주악 비천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덕왕의 극락왕성을 위해 만들어진 종의 특성상 공양자상을 배치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종신의 마지막 부분은 종을 치는 당자입니다. 당자의 경우 원형의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보상 하문으로 장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